2016년 5월 19일 중국 베이징 창평이라는 곳에 있는 신동방 외국어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17살의 야오이라는 여학생이 새벽에 학교 건물 6층 교실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수사에 나선 지 얼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의 범인 금방 잡혔습니다. 범인은 당시 피해자 야오이와 동급생이었던 17살 왕저라는 남자. 이 왕저는요, 야오이랑 나는 연인 사이였어요. 그날도 야오이가 먼저 저한테 성관계 하자고 해놓고선 갑자기 선생님한테 이르겠다고 막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욱해서 실수로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 피해자 야오이의 부모님은요, 이 새끼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전혀 이 왕저의 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피해자 야오이가 사망 전부터 늘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 엄마, 나 학교에 왕저라고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너무 쫓아다녀. 미치겠어. 나 걔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어. 라고. 이게 한 번이 아닌 이런 사단이 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딸이 이상한 남자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이때 부모님이 알았어 야오이, 이번 학기만 마치고 바로 전학 가자. 엄마가 알아볼게. 조금만 참아. 아니, 엄마한테 왕저 때문에 전학 가고 싶다고까지 말했던 딸이 무슨 왕저의 여자친구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당시 발견된 야오이의 시신은요, 얼굴은 위로 향해 있었고 코와 입, 머리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팔과 다리에도 저항하다 생긴 저항은이 많이 있었고요. 머리는 막 엉망진창 헝클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피해자가 저항을 한 흔적이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특히 하체 부위에 과다출혈이 있네. 이건 뭐다? 심각한 구타와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들어 이 피해자 야오이의 어머니는 두 사람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사이 전혀 아니었고 내 딸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당한 게 분명합니다. 끝까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놈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야 이 새끼는. 그냥 이 새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오이의 부모님은요, 자신들의 집 그리고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전국 각지의 거미관을, 그러니까 법의학자, 거미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찾아내려고. 그리고 다수의 거미관과 전문가들은 야오이가 구타, 성폭행에 의해 사망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줬어요. 옆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피해자 야오이의 사진입니다. 되게 이쁘죠? 미녀예요, 미녀. 이 야오이는 당시 학교에서 퀸카라고 불릴 정도로 얼굴도 이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그런 여자였다고 해요. 2016년 학교 신정 이브닝 파티의 진행도 이 야오이가 맡을 정도로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학교 신정 이브닝 파티의 진행을 맡게 된 이 야오이. 무대에 올라서서 막 진행을 하는데 그 모습을 왕저가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와, 겁나 이뻐. 쟤 누구야? 그래서 이 왕저가 뒤지고 뒤져가지고 이 야오이의 연락처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정말 미친 듯한 집착과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만나자고, 나는 네가 좋다고, 나랑 사귀자고. 하지만 야오이는 왕저고 나발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가파로 밀어붙이는 이 왕저를 미안해, 나 공부해야 돼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왕저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오이가 자기 친구 남자친구도 뺏은 거 알아? 쟤 완전히 여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니까 이 야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마, 나 왕저 때문에 나 너무 열받아. 자기 마음 안 받아줬다고 자꾸 학교에 이상한 소문 퍼뜨려. 이거 어떡해. 나 그냥 전학 가고 싶어. 당시에 야오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 5월 19일 오후 9시쯤 그때 야오이는 엄마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문자를 잘 하다가 갑자기 야오이한테 답장이 안 오네. 이때 엄마는 야오이가 씻으러 갔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때 왕저가 야오이를 부른 거예요. 야오이, 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6층 601호 교실로 나와줄래? 당시에 왕저가 불러낸 6층 601호 교실은요, 연극 연습실로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일로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야오이가 현장에 도착하고 왕저는 계획대로 야오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이후에 야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왕저, 야오이를 목 졸라 살해한 거예요. 사랑한다며. 너밖에 없다며. 너랑 사귀고 싶다며. 그런 여자를 자기 손으로. 이게 사랑인 걸까요? 이게 사랑이었던 걸까? 야오이를 그렇게 죽인 왕저는 교실에 시신을 그대로 두고 학교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호텔로 가서 그곳에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 치고 내가 죽는 사람 못 봤어요. 남은 그렇게 쉽게 단박에 죽여놓고 자기 목숨은 단번에 끊지 못하나 봐요. 이때 극단적인 선택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왕저는 다음날 아침 자기 엄마한테 야오이를 죽였다고 사실을 알렸고 얼마 안 가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어요. 2017년 6월 중국 베이징은 1심 재판에서 왕저의 고의 살인죄와 강간죄를 인정하고 17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미성년자인데 무기징역이 떨어진 거예요. 잔혹한 범죄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라고 해요.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안 가는 거죠. 여튼 왕저는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저 바로 항소했어요. 형벌이 너무 세요. 낮춰줘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다녔던 학교 신동방 외국어 학교 측에서 재판장님, 왕저는 평소에 학교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형해주세요 라는 개소리를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랑 범죄 저지르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범죄는 머리 나쁜 사람만 저지릅니까? 공부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질이, 그냥 본성이 그런 건데 참 기가 막히는 발언이죠. 거기다가 이 가해자 왕저의 가족 측이 피해자 야오이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 원하는 대로 줄게요. 돈으로 그냥 끝냅시다. 얼마 줄까요? 돈으로 합의를 제안한 거예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죽은 내 딸 살려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왕저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또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야오이의 어머니는 이 같은 판결에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형벌이 무기징역이니까 나는 사형으로 찢어 죽이고 싶어도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교육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서 더는 이런 가해자도 이런 피해자도 없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했던 끼가 많았던 한 여학생이 미친 한 남자에 의해 너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도에 벌어진 한 미성년자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